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책들을 귀로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정성껏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오디오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솔직해져 볼게요. 여러분은 올해 초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새벽에 일어나겠다.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 저축을 시작하겠다. 책을 매달 읽겠다.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 더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저런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 다짐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씁쓸하게 웃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왜 변하고 싶으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계발서를 수십 권 읽어도, 유튜브 강의를 몇 시간씩 봐도, 새해 결심을 매년 반복해도 왜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답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못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당신이 미래의 나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자 벤저민 하디는 미국의 조직심리학자입니다. 클램슨 대학교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글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뉴욕타임스, CNBC에 소개됐고 무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가 강력 추천했으며 한국에서만 30만 부 이상 판매되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작입니다.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꾼 책입니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파트 1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이고, 파트 2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이며, 파트 3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입니다. 각 파트는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심리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철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각 장끝마다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어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퓨처 셀프가 다른 자기계발서와 뚜렷하게 다른 점입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독자들에게 아주 강렬한 상상을 제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의 내가 현재로 시간 여행을 왔다고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나, 다음 달에 나에게 결제를 미루며 충동 구매를 반복하는 나, 건강은 나중에 챙기자며 오늘도 자극적인 음식을 선택하는 나, 가족과 깊이 대화하는 대신 그냥 흘러가는 하루를 보내는 나.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안타까울까요? 답답할까요? 아니면 그냥 슬플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낭비하는 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이 책 안에서 하나씩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파트 1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의 주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할 뿐이죠. 그런데 저자는 그 적을 먼저 알아야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위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아주 오래되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 단순한 감성적 위로가 아니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희망은 뇌의 작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에 명확한 목적이 없을 때 우리 뇌는 가장 자연스럽게 할 일을 찾아냅니다. 바로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있다가.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길도 없고, 길이 없으면 방향도 없고, 방향이 없으면 결국 아무데나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흐릿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가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랬어.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됐어.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해.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뇌에 새겨진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의 문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저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어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재료일 뿐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힘들었던 시절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버텨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향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위협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떤 콘텐츠를 매일 소비하는가,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생활하는가, 어떤 대화를 매일 듣고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은 그냥 배경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환경이 주인공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성장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향해 움직입니다. 목적지 없이 환경에 끌려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미래의 나를 향해 나아가려면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를 갉아먹는 환경으로부터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력이 아닌 환경의 힘으로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위협은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뇌스캔 실험 결과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전혀 모르는 타인을 떠올릴 때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나 자신이 아니라 남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건강을 포기하고 오늘 야식을 먹는 것이, 미래의 재정을 무시하고 오늘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이, 미래의 관계를 희생하고 오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남의 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래의 나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금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미래의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쾌락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이것이 근시안적인 결정의 근본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위협은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했어. 이 말 익숙하시죠? 받은 이메일 처리, 갑작스러운 연락, 크고 작은 불씨들. 이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하루들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저자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시급한 일은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운동, 가족과의 시간, 공부,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은 오늘 안 해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로 밀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도 위협입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부업도 하고 싶고, 독서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에너지가 분산되면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에너지는 결국 소멸합니다. 여섯 번째 위협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어. 준비가 더 되면 해볼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 말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몇 년 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는 사람은 트로피를 들 수 없습니다. 저자는 불완전한 시작이 완벽한 계획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 배우게 되고 배우는 순간 성장하게 됩니다. 첫 걸음이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곱 번째 위협은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위협입니다. 과거에 이룬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나는 이만큼 해냈으니 됐어. 라는 생각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로 변하는 순간 미래의 나로 향하는 문이 소리 없이 닫힙니다. 성공했던 방식이 통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거나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를 정당화하거나 이전에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성공의 함정입니다. 현재의 성공은 출발점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항상 초점은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아닌 미래의 나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파트 1의 7가지 위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이 7가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의 주제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입니다. 파트 1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진단했다면 파트 2는 미래의 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 진실들을 하나씩 펼쳐 보입니다. 장애물을 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잡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반대 방향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목표와 비전이 현재의 행동을 규정하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명확한 미래상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5년 후에 내가 건강할까? 이 돈을 쓰면 10년 후에 내가 후회할까?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미래의 내가 만족할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을 때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그냥 지금의 자신이 조금 나아진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미래의 나는 오늘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목표와 관심사를 가지고 처한 상황도 완전히 달라지며 새로운 취미와 습관을 가지고 지금의 내가 상상도 못할 경험들을 쌓아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지금의 내가 완성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굳혀버리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지만 계속 변하고 있어 라는 유연한 정체성이 미래의 나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미래의 나를 피리 부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피리 부는 사람의 음악에 이끌리듯 선명하고 매력적인 미래의 자아상은 현재의 나를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인력을 가집니다. 즉,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그릴수록 그 비전이 현재의 행동을 자동으로 조율하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과 미래의 나와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는 머리로 세우지만 미래의 나는 온 존재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나의 이미지가 강렬하고 선명할수록 오늘 하루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정신적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일관되게 지지합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뇌는 그 상태를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3년 후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일을 하고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처럼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디테일이 곧 동력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5년 후에 자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누구와 함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나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그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지금 오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처음 들으면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강력한 통찰입니다. 미래의 나를 향해 도전하다 실패하는 것이 미래의 나와 전혀 무관한 현재의 소소한 성공에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적당히 성공하는 것은 당장은 기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나를 향해 용기 있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은 배움을 남기고 성장을 남기며 다음 도전의 발판이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지만 실패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의 편안함과 안전 속에 머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 선택입니다. 실패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당신이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미래상과 동떨어진 목표를 추구합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할 것 같아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미래를 꿈꾸는 것과 나 자신에게 진실한 미래를 꿈꾸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자는 외부에서 부과된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추구할 때 지속적인 동기와 에너지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남의 시선을 위한 목표는 첫 번째 장벽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힘들면 그냥 포기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한 목표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전히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당신의 진짜 퓨처 셀프입니다.
7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진실은 조금 철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다룹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이 어떤 더 큰 목적이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강한 회복력과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초월한 무언가 더 크고 의미 있는 전체의 일부라는 인식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깊은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또는 내가 믿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은 단기적인 고통을 장기적인 의미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조차 더 큰 목적을 향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파트 2의 7가지 진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파트 1이 장애물을 알려줬다면 파트 2는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미래의 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파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의 주제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다리가 바로 파트 3입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1단계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입니다. 목표 설정은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가 작아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저자는 반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미래의 나를 선명하게 그리고 그 미래의 나의 관점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역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조언을 준다면 뭐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목표 지점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한 사람이라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쓰기를 배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작가인 사람이라면 오늘 무엇을 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관점의 전환이 행동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입니다. 미래의 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너무 많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부업도 하고 싶고, 독서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싶고, 자격증도 따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다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쪼개지고 집중력이 분산되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자는 2단계가 목표를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 있고 중요한 작업임을 역설합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순간 그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잡으려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히 잡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목표 목록을 적어보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미래의 나와 연결된 핵심 목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지워보세요. 단순함이 곧 능력입니다. 3단계는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입니다. 저자는 동기의 질적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입니다. 외부적 압박이나 결핍에서 오는 동기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해야 해,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운동해야 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해. 이런 동기는 압박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열망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오는 더 높은 수준의 동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2단계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단계는 알미입니다. 이미 그 미래가 실현될 것임을 내면 깊이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면의 단단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미래의 나를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그 미래의 나와 매일 연결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4단계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또는 기회의 장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절당할 것 같아서, 욕심처럼 보일까봐, 그게 되겠어 라는 자기 의심 때문에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승진하고 싶다면 직접 요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부탁하세요. 기회를 원한다면 그 문을 직접 두드리세요. 협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세요. 미래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움과 기회와 자원을 두려움 없이 요청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말해야 들립니다.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입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의지력으로 미래의 나를 향한 행동을 선택하려 하면 곧 지치게 됩니다. 저자는 미래의 나를 향한 행동이 반드시 습관과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경을 설계하고 루틴을 구축하며 핵심 행동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미래의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집에 정크푸드를 두지 않는 것이 매번 의지력으로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글을 쓰려면 책상 위에 노트를 항상 펼쳐두는 것이 매일 아침 동기를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운동을 매일 하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꺼내두는 것이 아침마다 의지를 불태우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미래의 나는 하루하루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심은 무너지지만 시스템은 지속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에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6단계는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는 당신이 무엇에 진짜로 전념하고 있는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말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달력에 운동 시간이 없다면 사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달력에 가족과의 시간이 없다면 가족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달력을 한번 펼쳐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일정이 미래의 나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확인해 보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세요. 남의 요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나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미래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오늘 가장 먼저 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7단계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관점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레이 달리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 1년 동안 배운 것이 많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우리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지금의 나를 조금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는 행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80% 완성도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100%를 기다리다 영영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불완전하게 시작하세요. 실행하면서 배우세요. 반복하면서 개선하세요.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이르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퓨처 셀프의 모든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전체 메시지를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내가 되라. 이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래의 나라는 렌즈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 오늘 내가 나누는 대화, 오늘 내가 쓰는 한 시간이 모두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 것도 미래의 나를 향한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바로 질문해 보세요. 미래의 나라면 오늘 오후를 어떻게 보낼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